여러분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언제 해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며칠 동안 카메라 앞에 서지 못했어요. 대본은 이미 다 써놓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고를 덮어놓고 이틀 동안 부모님 생각만 났어요. 일을 하면서도 문득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집에 돌아와 원고를 펼치면 끝까지 읽지 못한 채 눈물부터 났어요. 잘해 드릴 걸. 그 후회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잘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제 부모님께 드리는 조금 늦은 편지이고,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전 북에서 45년을 살았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그리고 60이 넘은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까지 모두 부모님께서 제 삶에 심어주신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음은 곁에 계실 때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떠나신 뒤에야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전 어려서 장난이 심한 아이였어요. 호기심도 많아 돌아가며 사고를 쳤고 몸이 허약하여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던 저였어요. 밤늦게 저를 업고 병원을 오가셨을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인생은 늘 조용했고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늘 책 냄새가 나는 집이었는데 처음 놀러온 친구들은 방 안을 둘러보며 너네 집은 책밖에 없네 하고 놀리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어릴 땐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희 집의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하셨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도수 안경을 콧끝에 걸치시고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 주판날을 튕기시던 그 모습이 어찌나 규칙적이었는지 마치 기계처럼 한치 후틀어짐이 없었어요. 딱딱딱. 주판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일정하게 울리다가 그 소리가 멈추면 이번엔 만년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지나가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어요. 가끔 밤늦게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안경을 쓰신 채 두꺼운 책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고 계셨어요. 어린 제 눈에도 그 모습이 참 근사하게 보여서 우리 아버지는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스르르 잠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잠들 때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제가 눈 뜰 때도 이미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어릴 때는 그게 그냥 익숙한 소리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가족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아버지가 밤마다 홀로 견디신 시간이 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조리있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가족이 둘러앉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 속에는 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아버지는 단순한 부모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존경하게 된 분이셨고 제가 닮고 싶었던 인생의 스승이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퇴근길이면 도서관에 들려 책을 빌려왔고 집에 오면 아버지와 누가 먼저 읽을지를 두고 웃으며 실랑이를 벌였어요. 서로 먼저 읽으라고 양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둘 다 빨리 읽고 싶었던 그 밤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 평범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행복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몸이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고 늘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다. 어머니는 자신의 힘듦을 참고 견디셨으며 자식들이 삶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밥을 지어주시고 옷을 손질해 주시고 말없이 기다려 주셨던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회사에 출근하던 날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회사 앞까지 걸어오셨어요. 회사 정문 앞에 도착하자 조용히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오르네요. 이제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한다. 부모는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널 지켜줄 수가 없어.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산다면 부모는 더 바랄 게 없어. 그 말씀을 남기신 뒤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봐주고 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후에 들었지만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제 딸인데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 자리를 떴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줬어요. 이 아버지가 들고 오신 도시락.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기회도 생겼어요. 처음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며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강연장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을 다잡으며 걸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 천천히 객석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어제일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였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잘할 거라 믿고 싶었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섰지만 준비했던 말은 머릿속에서 하나둘 사라졌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강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결국 그날 강연은 실패였어요.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이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누구의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안쪽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만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졌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였어요. 손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실패한 이유도 묻지 않으셨고 왜 그렇게 했냐고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시더니 도시락을 제 앞에 놓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배고프지? 먼저 밥부터 먹자.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제게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밥은 먹었는지부터 걱정해 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크고 성장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어. 그때도 지금처럼 울고만 있을 거야. 처음이니까 당황하고 무서웠지. 네 아버지도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제는 집에 가자.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때로는 엄하고 따뜻하시고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 후부터는 제가 강연을 한다고 하면 새벽 4시에 깨우셨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사람들 앞에 나서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제 강연 노트를 손에 쥐어주시고 집에서 멀지 않는 야산에 가서 실지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하시면서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는 잘하던데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살면서 들어본 그 어떤 칭찬보다 그 한마디가 제일 컸어요. 그 순간 저는 온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을요. 남들한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였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그 인정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다 보상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지금도 살아가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날 밤이 떠오르고 엄하게 키우셨던 아버지 사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몇 년 전 500명 앞에서 얼어붙었던 그 밤,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셨던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실수한 저를 다독여 주셨던 아버지가 이번엔 성장한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토닥토닥 그 손길이 등에 닿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을 저보다 더 오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어두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아버지 모습, 말없이 제 앞에 도시락을 놔주시던 손길, 그리고 먼저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자식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세상에 둥을 돌린 것 같을 때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날 도시락에는 특별한 반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까지도 제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판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어린 시절, 도시락을 들고 밤늦게 찾아오셨던 아버지, 그리고 눈 오던 겨울밤, 문 밖에 서서 절 바래주던 어머니까지요. 부모님은 이제 제 곁에 안 계세요. 하지만 두 분이 저에게 남겨주신 것들은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모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